실랑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병 4명에게 그러면 안 됐지만 이 새끼야 지랄하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대 정문이나 철책선, 검문소, 탄약고 등 중요하게 방어를 해야 하는 곳은 초병들이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경계 근무를 하죠. 그렇다 보니 초병에게는 막강한 권한과 힘이 부여되며 초병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초병 4명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초병 모욕죄로 강제 전역 위기에 놓이셨던 분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이라서 정말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병 모욕, 초병 폭행 등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나랏일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육군에서 연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육군 간부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의 단체 행사로 굉장히 조금 예민하신 상태였는데요. 네, 문제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긴장한 상태로 지내셨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제 군동기 20명을 인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출입문 한쪽이 공사 중인 관계로 굉장히 좀 어수선했고, 정상적인 출입문 또한 출입이 상당히 조금 지연되는 등 출입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근처에서 수십 분 동안 대기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초병에게 자신이 영내 간부이기 때문에 나와 동기들은 모두 별도 게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병들이 이를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병 4명에게 그러면 안 됐지만 이 새끼야 지랄하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병 모욕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병 모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기소유예 처분이나 그 외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 구공판 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실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되는데요. 의뢰인은 육군 연관으로서 군 경력 30여 년 가까이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발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초병을 모욕한 사실에 있어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은 군생활과 그동안 명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부대가 6회 공군이 모두 모여서 근무하고 있는 계룡대 본부였거든요. 이제 각 군의 군사경찰들은 초병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 다른 부대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고발 조치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군 변호사에게 남은 군 생활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해결해 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네, 우선 군사경찰과 군 검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제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초병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셨거든요.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양형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남은 군생활을 위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의뢰인은 초병들의 대응에 수십 분간 밖에서 대기하면서 군인들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니까 이제 초병들에게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초병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만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후임 간부, 초병, 용사들에게 인성,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기에 앞으로 다시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초범인 것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은 입대 후 약 30여 년간 복무하고 있는 장교로서 아주 긴 기간 동안 복무하면서도 단 한 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복무기간 동안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대통령 등으로부터
다수의 상장과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군인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 나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셨는데요. 사실 본건의 가장 큰 문제점, 피해자가 무려 4명이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형사사건에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욱더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징역형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접한 즉시 발빠르게 이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신 사과의 마음을 전달을 한 거죠.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분들 모두 의뢰인을 용서해 주셔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셔서 선고유예로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선고유예 또는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된다면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선고유예 선고로 선처받으셔서 남은 군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해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군징계, 군 내부 문제로 인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